자, 정말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7%, 다우와 S&P는 각각 3%, 5% 올랐는데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CPI 발표입니다. CPI 발표 후 보시다시피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CPI 발표 데이터가 어땠는지, 앞으로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일 두 가지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CPI고요. 두 번째는 고용 관련 지표입니다. 사실 이 CPI 때문에 이 고용 관련 지표가 묻히긴 했는데, 고용 관련 지표 역시 연준이 이 긴축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쓰는 데이터 중 하나죠. 자, 그래서 먼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살펴보면, 자, 연속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죠.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다, 예상보다. 이건 호재죠. 자, 그만큼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 보시다시피 별 3개입니다. 자, 이것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실업자가 예상보다는 더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CPI 데이터 살펴보면, 자, YOY 전년 동기 대비 7.7%가 나왔습니다. 사실 예측치가 8%였는데 7%대를 보여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단순히 7%대가 아니라 7.7%, 즉 예상치를 무려 0.3%포인트 하회를 했습니다. 자,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올해 들어서 이 CPI 데이터가 예상치를 하회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상회를 했어요. 한 번 정도 부합하고. 자, 그만큼 이 CPI 데이터는 항상 늘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오는구나. 자, 그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는데, 웬걸 하회를 해도 그냥 하회를 한 게 아니라 크게 하회를 했다. 자, 그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죠. 전년 동기보다 이 전월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월 대비 증가율 역시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CPI 세부 항목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식품, 에너지, 그리고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상품,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공산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부동산 렌트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CPI에 영향을 주는 그 비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략 14%, 에너지는 8%,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이 한 78% 정도 미치는데, 커머디티, 상품이 21%, 부동산이 한 33%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0.8% 상승을 하다가 상승률이 반토막이 났고요. 반면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월 대비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9월 말부터 이 국제 유가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미국의 이 가솔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 10월 들어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을 올리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하락을 했죠. 하지만 천연가스는 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가솔린 가격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죠, 코어. 이쪽 부분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전월 대비 0.3%만 올라서,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0.3%만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0.4% 오른 걸로 마감을 했었죠. 즉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배경에는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물가 이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커머디티 상품 가격이 0.4%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8월부터 9월, 10월로 오면서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하락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 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고,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상승률이 소폭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 오른다라기보다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 데이터 중에서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된 것이 렌트비입니다.
근데 렌트비가 사실 떨어져서 이번에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이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렌트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입자가 내는 집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가 있습니다. 비중을 살펴보면 세입자가 내는 집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7% 정도 차지를 하는데,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 같은 경우 24%.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구조가 세입자가 실제로 내는 렌트비, 그 다음에 집주인이 현재 집값이라든지 금리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집세가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가 세입자가 내는 집세에 선행을 하겠죠. 집주인이 생각한 만큼 받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주인이 생각하는 집세 추이를 살펴보면은 0.7, 0.7, 0.8 되다가 10월에는 0.6% 상승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률이 살짝 둔화되긴 했다. 이런 부분들이 후행적으로 세입자가 내는 집세에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데이터가 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추세적으로 또 내려갈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기본적으로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뭐에 후행을 하냐면 집값에 후행을 합니다.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 렌트비가 후행한다라고 해요, 집값에. 자, 어쨌거나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6월에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에 좀 많이 둔화됐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코어 CPI, 즉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CPI YOY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둔화되나 했다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화들짝 놀랐죠. 자,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앞서서 중요한 건 렌트비라고 그랬죠. 일단 집주인이 생각한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하자 바로 이 CME 컨센에서는 이 기준금리 인상 확률을 조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가장 앞에 있는, 가장 가까운 12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과 빅 스텝 인상 확률이 비슷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11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조절론을 꺼내면서 약간 좀 빅 스텝 인상 확률이 더 높긴 했으나, 자, 이번에 CPI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확실히 이 빅 스텝 인상 확률이 확 올라가고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은 확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보고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지 아니면은 2월에 조정할지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12월에 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년 FOMC 같은 경우에도 베이비 스텝 인상 확률이 원래 하루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가장 높은 확률로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는 기대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낮아지면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요동을 칩니다.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6%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7% 급락을 했습니다. 단순히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확률이 낮아졌다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이 물가 데이터가,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어느 정도 이 경기가 쿨다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부분을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더 많이 하락함으로써 보여주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 자, 보시다시피 지난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 11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내려왔고요. 달러 대비 유로화,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도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11월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는 CPI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FOMC와 함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은 중요도는 CPI나 FOMC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크게 11월에 남은 이벤트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 관련 지표고요. 두 번째는 이 연준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자, 경제 관련 지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경기 관련 지표, 그 다음에 주택 판매 지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둔화되는 게 좋겠죠.
지금 현재 이 CPI에 영향을 미치는 CPI 상승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주택 가격과 관련된 렌트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 판매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둔화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경제 관련 지표.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미국 PMI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나와도 문제고요. 너무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네? 인플레도 높아질 수가 있겠네? 자, 그런 우려를 키울 수 있고요. 너무 안 나오면은 경기 침체가 너무나 가속화되네? 이 하드랜딩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 식으로 우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중간중간에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연준 관련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23일 날 있는 FOMC 의사록, 30일에 있는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CPI가 발표되기 전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 FOMC 의사록이나 베이지북에서 글로벌 경제를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미국을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걱정을 해서 이 연준위원 내에서도 금리 인상을 너무나 가속하면 안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증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2월 1일 날 미국 PCE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참조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역시나 CPI가 낮게 나왔죠. 특히나 이 코어 CPI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investing.com에 가보면은 12월 1일 발표되는 11월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 예상치가 5.2%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자, 하지만 이날 하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이 PC 물가지수가 4.8%를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CPI를 보니까. 자, 그래서 이 역시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변수가 크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자,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가장 환호한 주식은 바로 기술주입니다. 빅테크 주식들이죠. 자, 그동안에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좀 부진했고 다우 지수는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나스닥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향후 나스닥 지수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10월 이 만선 초반 여기에서 저점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일 시원하게 반등을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11,000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시면은 바로 이 60일선, 120일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1차적인 저항대. 그리고 이전에 한 6월, 7월 때 보시면은 이때 이 상황에서 매물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을 때 3, 4월 그리고 7월에서 8월 같은 경우에도 일단 60일선은 돌파를 해줬고요. 7, 8월 베어마켓 랠리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까지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살펴본 이 경제지표, 그 다음에 연준에서 나온 데이터, 이게 크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가격대도 돌파하고, 정말 긍정적이라면은 200일선, 12,000이 살짝 넘는 수준이죠. 자, 그때까지도 트라이 할 수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 발표되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FOMC와 CPI 말고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달 12월 CPI, 12월 FOMC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끝났고 블랙스완 같은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 어느 정도 시장이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자산 시장이 너무 뜨거워지면은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연준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월이 FOMC에서 또다시 강경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CPI 발표 후에 주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자, 하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핵심 PC 인플레이션이 4.8%로 완화될 것이다. 다음 달 1일에 발표되는 코어 PC를 말합니다. 근원 PC죠.
근데 이게 investing.com의 현재 컨센서스는 5.2%인데 이게 4.8%로 상당히 많이 완화될 것이다. 시장이 희망 회로를 돌릴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를 해준다. 그리고 75bp 미만의 금리 인상은 중요하다.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자, 그런 발언이고요. 로건 총재 역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자, 하지만 CPI는 낮게 나와서 좋긴 한데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긴축 행보는 여전히 이어간다. 자, 그런 말이죠. 자, 델리 연준위원 같은 경우에는 자, 9월 연준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긴축이 필요하다. 이건 뭐 점도표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전 FOMC에서도 나온 발언이고요. 자, 자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최종 금리가 4.9%, 4.75에서 한 5% 사이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다. 자기 전망이다. 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연방 기금 금리까지 천천히 꾸준히 인상한 것을 선호로 한다. 그래서 로건과 자, 같은 의중을 표현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인상 속도는 줄이지만은 꾸준히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자, 하지만 9월보다는 최저금리 수준이 높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천천히 계속 올린다. 즉,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나 기뻐서 희망 회로를 돌려서 아까 말씀드리는 지수가 올라서 121선을 뚫고 뭐 200일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때는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쪼록 일단은 CPI가 좋게 나와서 증시가 크게 올라서 좋네요.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